예,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김용신 박사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본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어저께 일본 가셨죠? 예. 예, 지금 언론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아베 수상이 골프도 치면서 상당히 큰 엄청난 역대 이런 한미 미일 동맹은 없었다. 지금 최고의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친분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역시 비즈니스맨이다 하면서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하면서 통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또 미국에서 오래 계셨고 그래서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일뿐만 아니라 방한 의미를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예, 저는 국제정치 학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좀 정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조금 철학적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정오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시아 순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올 때도 있었고 그냥 건너뛸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이 핵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안 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있고 중국에 이틀 있고 베트남에 하루 있고 필리핀 거쳐서 간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2차 대전 이후부터 동북아 안보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일본과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6년 일본 식민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가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잘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자꾸 미국 측에서는 이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서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에 상당히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전통적으로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하여 미국이 여기까지 와서 한반도에 개입한다는 것이 조금 그거로 뭐라 그럽니까? 조금 너무 좀 과하다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본을 활용해서 이쪽을 자기들 국익을 취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 동맹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한미일 동맹 그런 거를 좀 강조한 모양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사 동맹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는 청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한미일 동맹 자체가 도대체 왜 어떤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아까 미국의 전통적인 자기들 입장을 말한 겁니다. 일본을 자꾸 끼려고 해요. 끼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뭔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너무나 한미일이 밀착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외교적 옵션이라고 합니까? 외교적 선택의 범위가 자꾸 좁아지죠. 러시아의 문제도 러시아와 일본도 지금 사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영토 문제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거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동북아 문제가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3자씩 완전 양별해서 대결하는 구도로 가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몰라도 한미일 동맹까지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난 얼마든지 보수적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느낀 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4강 내지는 북한까지를 포함하면 지도자들이 대단히 좋게 말하면 흥미롭고 좀 나쁘게 말하면 매우 스트롱한 사람들이에요. 예. 유사 이래로. 트럼프도 뭐 아까 우리 정본부장 비즈니스맨이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예측이 매우 어려운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어요. 아베도 사실은 그 일본의 민족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미국의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무장 뭐 그런 것을 상당히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이게 뭐 등소평 이후에 가장 스트롱한 그 이제 이번에 또다시 5년 연임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5년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거고, 푸틴도 아니 대통령 됐다 총리 됐다 또 대통령 됐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그렇게 됐는지. 푸틴도 보통 강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 모두가 좀 독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우리 외교적으로는 우리 그 남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예측이 불가능한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북한 핵 문제까지 겹치게 돼서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만 제일 착실한 것 같아요. 난 좀 걱정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요즘 젊은이들도 다 느끼고 있겠죠? 뭐 느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박사님. 역사 그 유사 이래로 우리를 주변을 둘러싼 4강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스트롱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독재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해쳐야 되겠는데, 또한 나오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역사는 토인비는 반복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뭐 헤겔은 그 이전에 역사는 자유정신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뭐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여 간다, 뭐 등등 말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 토마스 쿤이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 쓴 역사는 그냥 뭐 어디론지 가고 있는데 다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갈 뿐이다, 그런 말에 더 동의하고 싶어요. 우리 세월이, 난 이제 이렇게 좀 오래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에 비해서 나보다 그 어르신들한테는 송구한 말씀이지만은, 역사가 뭐 정의를 향해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무슨 자유정신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여 간다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falsify 됐어요. 그거로 그 증명이 안 되고 실패했다고, 그 공산혁명이 실패했으니까. 뭐 반복된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뭐 반복적 의미도 있으나, 그게 똑같이 옛날에 있었던 게 지금같이 반복이 된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역사는 도도히 흘러간다, 그러니까 종국의 역사 앞에 사죄하라 뭐 등등 하는데요, 내가 가만히 오늘 생각해 봤더니 역사는 인간들 싸움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말했죠?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승자라는 개념 자체가 싸움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승자와 패자가 없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E.H. 카가 뭐 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 말은 다른 시기로 아까 승자의 기록이다 혹은 싸움의 기록이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 뭐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 것 같지 않고요. 내 생각으로는 너무나 시끄럽게 흘러가고 있다. 뭐 거대한 강줄기가 아니고 시시한 개울에, 돌 많은 개울에 그 무슨 좀 그 오두방정을 떨면서 흐른다. 내 표현이 좀 우스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먼 세월이 지나서 과거에 흘러온 것을 보니까 그게 아물아물해서 도도히 흐른 것 같이 보이죠. 실제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것은 너무 시끄럽게 흘러요. 지금 우리 그 핵 문제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막말 대결도 우리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게 뭐 그 성숙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리고 뭐 핵을 뭐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놈의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가 맨날 그 싸움만 하려고 들고 서로가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중국은 중국대로 뭐 사드 한다니까 뭐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압박을 하고, 뭐 2차제에 또 일본도 뭐 덩달아 날뛰고 러시아도 날뛰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샌드위치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그 힘든 이 2017년 또 18년을 보낼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현실적인 부분 또는 뭐 프랙티컬한 부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좀 실용적인 네. 그 시각, 그러니까 너무 역사라는 것이나든지 또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는 규정화시키려고 하는 기성세대들하고 틀리게 보는 모습들과 박사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일견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 뭐 역사를 거대한 담론을 해가지고 무슨 뭐 정의를 향하여 가니까 우리는 지금 희생되더라도 뭐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건요, 오늘 또 직장 생활해야 되고 전쟁 좀 안 일어나야 되겠는데 뭐 트럼프 여기 오고 그러는 동안에 전쟁은 없겠죠. 그러나 또 가고 나면 지금 김정은이가 한 50일 동안 잠잠하고 있어요. 근데 또 미사일 분명히 또 한 번 쏘겠죠. 핵실험도 또 하겠죠.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금 국제정치 하는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요, 김정은이는 목숨 걸고 핵을 기어이 완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도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무력의 힘으로밖에 핵을 억제할 수 없는데, 문제는 엊그저께도 그 미국의 하원 2명들이 북한 핵 문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그 뭐 해군 소장인가가 대표적으로 그 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올지는 계산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지상전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 폭격 그런 걸로 가지고 B1B 그런 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난 얼마 살았으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희생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 핵무기 안 쓰더라도 그거로 뭐라 그럽니까? 화생방 뭐라 그럽니까? 그 화학무기,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그런 거 쓰게 되면 이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니 이게 참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핵 인정하게 되면 얼마나 북한이 또 거드름을 피우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할 건가 이런 생각하니까 참 역사가, 나 요즘 생각에 도덕에 흐른 게 아니라 너무 더티하게 흐른다. 그 가슴 아픕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존 학계라든지 네. 또는 뭐 공중파라든지 이런 방송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박사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요즘 그 청년들이 뭐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오시고 예. 또 뭐 아베 수상하고 함께 뭐 얘기하면서 뭐 한미일 동맹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제 북핵 얘기인데 예. 사실 뭐 그거랑 관련돼 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일견 이런 얘기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통일 무용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뭐 통일이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청년들한테 통일이 과연 우선순위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기성세대로서 적절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내가 한동안 생각했던 주제예요. 철학적으로는 일민족 일국가가 꼭 현대 국가의 성립의 기본 조건은 아니에요. 일민족 이국가도 될 수 있고 삼국가도 될 수 있고 3, 4민족이 합해서 1국가를 만들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미국도 여러 민족이 합한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통일을 지상 과제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철학적으로 궁극적으로 생각하면요, 통일은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통일을 하면 보다 행복할 것 같아서 통일을 행복의 한민족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궁극적 목적은 한민족이 행복한 거죠. 평화롭고 행복한 거. 그런데 통일을 해가지고 평화롭고 행복이 아니고 더 괴롭고 슬프다면 그거로 뭐라 그럽니까? 그 수단에 함몰돼서 목적이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그 통일 무용론에 얼마든지 나 이해할 만하고요. 오래전부터 나는 꼭 우리의 소원은 통일만을 외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뭐 북한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있어도 세계 15위 정도 됩니까? 요즘은 좀 떨어져서 경제 대국이 됐는데 전 세계로 넓고 좀 평화롭게 살면서 꼭 두 개를 합쳐야만 우리의 막 한이 풀어진 것처럼 하게 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한동안 나면 이제 통일 무용론 이야기 틀림없이 학계에서도 거론이 될 것으로 저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짧은데 아무튼 이번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가면 약간의 또 뭔가 외교적 변화도 있고 그러면 그걸 살펴서 다음 주에는 또 조금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